네, 저는 독일이랑 프랑스랑 붙어있는 곳을 좀 여행을 하다가요 독일 쪽에 있었는데요, 지금 방금 프랑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슈트라스부르라는 도시로 넘어왔는데요, 넘어오면서 보니까 기차를 타고 쭉 넘어오는데 강 하나를 두고 독일식 건축만 있다가 갑자기 프랑스 건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진짜 넘어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렸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너무 좋아졌어요. 이 슈트라스부르가 프랑스에서 7번째로 큰 도시고 광역 인구도 되게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독일 쪽이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전쟁에 의해서 언제는 독일이 됐다가 언제는 프랑스가 됐다가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됐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일 정도는 이쪽 알자스 지방에서 슈트라스부르랑 콜마르라는 도시를 한번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독일도 되게 훌륭한 나라고 배울 점도 많은 나라고 미적으로도 볼 것들이 많은 나라지만, 희한하게 프랑스는 진짜 올 때마다 그 특유의 미적 감각이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사소한 것들인데도 아파트도 그렇고 그냥 이런 다리 같은 것들도 그렇고 강변도 그렇고, 뭐 독일도 물론 되게 아름답지만 여기는 갑자기 훨씬 더 엄청나게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비어슈투비라고 써있는 곳도 있네요. 비어가 당연히 독일어로 맥주고, 그 다음에 슈토가 어떤 방이란 뜻이어서 맥주를 만드는 곳 아니면 맥주를 마시는 곳 같은 데를 가리키는 걸로 브라우슈토베라는 말도 있고 비어슈토베라는 말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독일어의 흔적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네요. 이게 이곳이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한 꽤 오랜 시간 동안 또 한 50년 정도 독일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독일인들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도 아예 있다고 하고, 독일식 지명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곳의 지명 자체가 슈트라스부르크인데 그 부르크 이런 말들은 독일어에서 원래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어떤 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슈트라스가 슈트라세라는 말이 독일어에서 길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가 좀 교통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명이 붙었다는 썰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동네를 정말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쪽이 제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 풍경을 이 슈트라스부르 그리고 콜마르라는 도시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두 나라 사이에서 이쪽 정체성에 속했다가 저쪽 정체성에 속했다가 그런 것들을 반복했다는 것이 되게 흥미로운 곳이기도 해서, 건축 양식을 봐도 독일적인 요소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인 독일이냐? 그렇게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확실히 프랑스적인 요소가 많이 녹아들어 있고 그런 게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 보이는 게 많은데요. 제가 밀가루를 잘 안 좋아하는데도 너무 먹어보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좀 아쉬운데, 괜히 똑같은 과자여도 프랑스 거면 더 맛있을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아니 여기 마카롱이 엄청 맛있어요. 무슨 라듀레? 그런 전문집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훨씬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여기 집주인분이 좀 특이한데 성격이, 자꾸 이런 말 하면 너무 사대주의적이어가지고 좀 그런데 역시 이게 프랑스인가 싶네요. 인테리어가 너무 잘 해놨는데요. 근데 사실 아무리 이렇게 유럽이 좋다 해도 진짜 웃겼던 게, 어제 저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러니까 독일 식당에 갔어요. 독일 식당에 가서 밖에서 뭐를 먹고 있었는데 그 옆에 어떤 버거집에서 중국인 가족이 온 거예요. 중국인이 한 부부가 세 부부 정도 합쳐가지고 애기들이랑 쫙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냥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봤었는데, 오늘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말고 칼수레라는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근데 오늘 이제 더 이상 서양 음식 먹기 싫다, 중국 식당을 가자. 그래서 중국 식당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음식이나 뿌리 깊은 생활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아시아적인 거를 아시아에서 태어났으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숙소가 되게 외곽 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독일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바로 집 앞에 있네요. 이 다리를 넘어서 저쪽으로 쭉 가면 바로 독일입니다. 이 강을 경계로 해서 두 나라가 나눠져 있네요. 예전에 이 다리를 한번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이렇게 어우 엄청 딱딱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이렇게 먹는다고? 어우 기름져. 그 발효된 향도 엄청 많이 나. 맛은 있는데 억지로 배운 척 하려고 맛있다고 하는 맛있음 알아? 그런 느낌. 이거는 이 바깥에 흰색은 뭐 좋은 곰팡이라고 하는데 이 곰팡이가 이 안에를 보호해줘가지고 잘 숙성이 되는 거래요. 뭐 먹어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잘라서 먹기도 한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아요. 이거 뭔가 맛이 너무 부담스러운 맛인데 이거 어떻게 다 먹지? 그리고 이거는 람빅이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뭐 랑빅인지 람빅인지 하여간 그런 맥주인데 균이 정제되지 않은 좀 많이 좀 옛날 방식의 그런 맥주라고 해요. 네,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런 맛이구나. 아 어쩐지 블로그에 이게 익숙한 사람한테는 아 되게 풍부하다 훌륭하다 이런 맛인데 안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식초맛 아니야? 이런다 그러는데 아 근데 진짜 신해요. 엄청 진짜 레모네이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셔요. 어우. 근데 와인 같은 경우도 내추럴 와인을 처음 먹은 사람들은 되게 시다 그러지만 그거를 먹기 시작하면은 그 특유의 매력이 있고 좀 먹고 나서 별로 숙취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 먹었을 때는 시고 되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먹다 보면은 그냥 매력이 있고 적응될 것 같아요. 이 성당이 완전히 세계적인 규모의 성당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도록 크고 아름답네요. 저야 뭐 슈트라스부르 지금 온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너무 좋은데요. 한 번쯤 살고 싶은 그런 도시네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람프랑스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람프랑스가 너무 좋아서 람프랑스는 여기는 왜 이렇게 좋을까, 여기는 특유의 매력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거기 말고도 프랑스는 좋은 데가 많은 것 같네요. 이곳 슈트라스부르가 유럽의 수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EU 의회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과 관련된 기관이 여기 3개나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불린다고 하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상징적인 곳에 이런 건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EU의 양대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게 독일이랑 프랑스인데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대도시인 이 슈트라스부르에 이런 건물들을 설치했다는 건 되게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뒤로 보이는 게 의회 건물인 것 같은데요. 지금 독일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견학을 와 있고 사람이 되게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그렇게 맛있는 거야? 내가 알던 치즈의 맛이 아닌데? 왜 모든 게 다 똑같은, 분명히 똑같은 건데 왜 다 더 좋은 거야?
네, 저는 버스를 타고 여기 콜마르라는 도시로 넘어왔는데요. 여기도 아직 메인 관광지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쪽 시가지가 아주 예쁘네요. 인구 10만 명 정도 도시인데 이것도 알자스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고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와인 산지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막 차가 없어가지고 그런 데는 못 가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 여기 알자스 지방의 대표적인 양식의 건물들인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도 옆에도 다른 건물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에 아직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여기서 상업 활동도 이루어지고 그런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보존돼 있으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한번 잘 지어놓고 그걸 오랫동안 보존하면 참 좋은데, 그리고 이거를 뭐 누가 엄청나게 커다란 회사가 다 지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풀뿌리식으로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기 집들을 잘 정성 들여서 지어놓은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서는 큰 힘이 된 건데, 저런 부분은 참 감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블랑드라는 맥주 종류가 있대요. 에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과일향이 되게 풍부한 에일은 아닌 것 같고 되게 새콤하면서 산뜻하고 그 독일 쾰른 지방의 그 켈시 맥주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저는 여기 알자스 지방이 맥주로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오면은 여기저기서 맥주 되게 많이 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맥주 파는 데는 꽤 있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막 종류가 엄청 풍부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마트에 가도 맥주가 쫙 진열되어 있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와인이 훨씬 많고, 그래서 역시 프랑스는 아무리 그래도 맥주보다 와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스트라스부르보다는 작지만 엄청나게 크고 아주 아름다운 성당이 있네요. 저쪽에 메멘토 몰이라고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써 있는데요. 참 저는 이런 종교적인 건축물이 마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 세속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것이 공간적으로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특성상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많은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도록 하잖아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인데, 그런 어떤 삶의 시작과 끝 또 전체 그 삶 밖에 놓여 있는 무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건축물들이 여전히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아마 현대인들에게도 여기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계속 정신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도시가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베네치아도 진짜 압도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거기도 이거는 진짜 대체 불가능한 뭔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 콜마르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에서 프랑스까지 소도시들을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근본은 참 중요하다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본이라는 게 옛날부터 오랫동안 내려져 오는 무언가 있잖아요. 꼭 그게 몇백 년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몇십 년 정도 꾸준하게 내려져 오는 무언가. 그러니까 특히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빵이라든지 음료라든지 그런 게 되게 오래 전수되는 레시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물론 적폐일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또 괜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도시에서 느낀 게, 제가 원래 맛집이나 카페나 그런 거 찾을 때 구글맵을 많이 보는데 구글맵 평점, 후기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희한하게 좀 소도시들에서 그렇게 평점 많고 막 후기 좋고 그런 데를 가니까 조금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구글맵을 이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픽은 따로 있고, 근데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는 데가 진짜 좋은 데고 거기가 진짜 근본도 있고 맛도 있고 경치도 좋고 다 그런 데고, 보니까 구글맵에서 좋은 데는 조금 애매하다 느껴지는 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그러면 결국에 이 근본이라는 거에 전수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그분들은 무언가 오래된 것을 사랑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보면 이렇게 소도시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역할도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이곳에 계속 남아있어서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 집을 아름답게 가꾸고 발코니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그렇게 그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노력을 기울이니까 이런 소도시도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젊은 사람들은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여기저기 떠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한 군데라는 곳, 한 장소라는 곳이 관리가 잘 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관리, 꾸준함의 측면에 있어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역할이 되게 크다. 그래서 결국에 근본이 잘 전수되고 아름다운 공간이 유지가 되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니까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노인들이 많이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비교적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다시 콜마르 숙소로 돌아왔고요. 이렇게 2박 3일 정도의 알자스 지방, 프랑스 알자스 지방 여행을 끝마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행 끝내진 않고요. 이제 바젤, 스위스 바젤로 넘어가서 거기서 아트 페어에 참여를 하고, 뭐 제가 참여하는 건 아니죠. 그냥 가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다시 독일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루트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소도시 여행을 좀 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독일도 굉장히 아름답고 볼 게 정말 많지만 미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관광적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다. 그리고 음식도 확실히 프랑스 음식이 더 맛있다. 여기는 근데 저 되게 독특했던 게, 독일이랑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독일인도 정말 많고 독일 문화도 되게 많고 실질적으로 독일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독일식 건축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도 독일어를 할 줄 아니까, 독일 문화권에 익숙하니까 그런 거를 보는 재미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